귀청을 찢는 듯한 나졸들의 호통소리와 함께 8명의 건장한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대하고 화려한 쌍교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장터 한복판에 위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가뭄으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캐먹으며 연명하는 백성들의 앙상하고 비참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가마 안에 비스듬히 누운 조사또는 기름진 얼굴로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백성들의 굽은 등짝을 오만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굽어보며 자신의 권세를 한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도 관찰사 조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사서삼경을 통달한 학식 높은 선비인 양위세를 부리나 그 뱃속은 탐욕과 무지로 가득 찬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억지로 꾸어준 황곡의 이자를 10배로 불려 착복하는 것은 예사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농부들의 문전옥답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행차길 앞에서는 길가의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숨을 죽여야 했으니 장터에 모여있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흙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사또를 쳐다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무시무시한 폭정의 시대였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을을 뒤흔들며 장터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나졸들은 길을 비키는 속도가 느린 늙은이나 아이들을 가차없이 채찍으로 후려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허, 동작이 굼뜬 것들은 모조리 하옥하여 곤장을 칠 것이다. 앞장선 이방의 표독스러운 호통이 떨어지자 행여나 불똥이 튈까 겁에 질린 백성들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흙먼지 속으로 더욱 깊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도살장 앞에 소떼처럼 참담하고 비굴한 침묵만이 흐르는 끔찍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이 숨막히는 폭압에 한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참혹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헛기침하며 위압적으로 길을 트자 질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한 백성들은 모두 흙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엎드린 앙상한 등짝들 사이로 단 한 사람만이 마치 거센 파도 속에 꼿꼿한 바위처럼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서 다가오는 가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깎아머리에 낡고해진 배적삼을 걸친 이제 갓 9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꼬마 진우였습니다. 진우의 옷차림은 장터의 헐벗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남루하고 초라하였으나 그 조그만 어깨와 곧게 편 허리에서는 장정들을 능가하는 서슬, 퍼런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무장한 관군 행렬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턱 밑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뒷짐을 단단히 진 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사또의 가마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망울은 마치 한여름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북극성처럼 총명하고 예리한 광채를 내뿜으며 탐관오리의 부패한 뱃속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옆에 엎드려 있던 백발의 촐로가 사색이 되어 진우의 낡은 바지춤을 다급하게 잡아당기며 아이야, 제발 내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거라 라고 애타게 속삭였지만 아이는 그 간절한 만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철없는 치기나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이 척박한 평안도 상골로 유배를 온 전직 대제학 송담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엄격한 학문을 익힌 신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꼿꼿한 선비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사서삼경을 두루 통달한 진우의 가슴 속에는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태산 같은 굳센 배포와 올곧은 기지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온 고을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악독한 조사또의 뻔뻔한 행차 앞에서 배운 바 도리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굽히지 않는 대나무처럼 우뚝 서 있기를 택한 것입니다. 엎드린 백성들 위로 군림하며 유유자적 앞으로 나아가던 행렬의 선두에 섰던 이방이 길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진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멈춰 섰습니다. 선두가 멈칫거리자 뒤따르던 나졸들의 발걸음도 엉키며 8명의 장정이 메고 가던 화려한 쌍가마 역시 쿵소리를 내며 흔들리듯 멈춰 섰습니다. 평소 자신들 앞에서는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던 천한 백성들 사이에서 일개 코흘리게 핏덩이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행차를 가로막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방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격분하며 채찍을 치켜들고 진우의 코앞까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방은 흉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진우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짐승처럼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무엄하고 발칙한 핏덩이 놈, 감히 하늘 같은 사또 나으리의 거룩한 앞길을 가로막다니 정녕 내 놈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냐. 당장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대죄하지 못할까. 그의 벼락 같은 호통과 허공을 매섭게 가르는 채찍 소리에도 진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분노로 찌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가에 가소롭다는 듯 조그만 조소마저 머금고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어른의 살기 어린 끔찍한 위협 앞에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아이의 그 태연자약하고 당당한 태도에 이방은 도리어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끈적하게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흠칫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차의 정지의 가마 안에서 단잠을 청하려던 조사또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가마에 화려한 발을 걷어 올리고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흙바닥에 소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 머리에 피도 채 안 마른 조그만 녀석이 겁없이 철을 모르고 방자하게 구는구나. 내 놈의 까막 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본관의 위엄 넘치는 관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조사또는 쥐새끼 한 마리를 다루듯 교만하고 능글맞은 목소리로 진우를 조롱했습니다. 자신이 한마디 던지면 아이가 오줌을 지리며 엎드릴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탐관오리 특유의 거만한 자태였습니다. 조사또의 비아냥거리는 거만한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우는 뒷짐을 쥔 꼿꼿한 자세 그대로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토해냈습니다. 사또의 몸을 휘감고 있는 그 화려하고 값비싼 관복은 제 두 눈에 아주 똑똑히 잘 보입니다만 저는 나라의 녹을 먹으며 백성을 어버이처럼 돌보는 참된 목민관에게만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의 고혈을 잔인하게 빨아먹는 더러운 도적 떼거리에게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법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작지만 우렁찬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맑은 종소리처럼 장터 끝에서 끝까지 또렷하게 메아리치며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당돌하고도 무시무시한 발언이 9살 아이의 조그만 입에서 터져 나오자 길가에 숨죽이고 엎드려 있던 수백 명의 백성들은 동시에 헉 하고 억눌린 숨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사또를 면전에서 뻔뻔한 도적 때라 칭하는 것은 곧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무서운 대역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목이 잘릴까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았고
옆에 섰던 이방은 너무나도 엄청난 발언에 사색이 되어 턱이 툭 빠질 듯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관아의 위세가 촌동네 꼬마의 일격에 관통당하는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거침없는 일침을 정통으로 맞은 조사또의 여유롭던 얼굴은 순식간에 끓는 물에 데인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오르며 극도의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평소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고결한 목민관이라는 명분이 천한 백성의 입, 그것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만천하하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과 사리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쥐새끼처럼 하찮게 여겼던 아이가 자신을 도적으로 규정하자 사또의 눈빛에는 뱀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살기가 맹렬하게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집어던지고 가마의 난간을 거세게 부여잡으며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뭐라? 감히 나를 도적대라 칭하였느냐? 이 천하에 버르장머리 없는 역적놈을 보았나? 여봐라. 나졸들은 당장 저 요망한 핏덩이를 끌어내어 무릎을 꺾고 어두운 옥에 가두어라. 조사또가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나졸 대여섯 명이 흉악한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와 진우의 얇은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험악한 어른들의 무력 행사 앞에서도 진우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양팔을 크게 벌려 달려드는 나졸들을 위풍당당하게 제지하며 다시 한번 벼락같이 일갈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멈추시오. 사또는 명색이 한 고을의 법도를 수호하는 으뜸 재판장이면서 백성의 죄가 있고 없음을 올바른 이치로 명명백백히 따지기도 전에 권력과 억지 힘으로 짓누르려 하십니까? 논리로 상대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무력부터 행사하려 드는 것은 사또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는 무도한 도적의 무리임을 수백 명의 백성 앞에서 똑똑히 인정하는 꼴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너무나도 정연한 논리와 날카로운 법적 지적에 달려들던 나졸들은 흠칫 놀라 서로의 눈치만 보며 엉거주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명쾌한 호통이 장터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진우의 한치 어긋남 없는 호통에 엎드려 있던 군중 사이에서 작지만 웅성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꼬마 도령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다. 사또가 말문이 막히니 애먼 아이에게 힘자랑을 하려는구나. 수군거리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짐작한 조사또는 자신의 체면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을 느끼며 극도의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명색이 사대부 출신의 관찰사가 9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폭력을 쓴다면 영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는 사또는 붉어진 얼굴을 실룩거리며 억지로 나졸들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한 폭군으로 몰려 만백성의 비웃음을 사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던 조사또는 어떻게든 이 치욕스러운 난국을 학문적 지식과 관리의 권위로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맹랑한 꼬마의 길을 논리로 완전히 꺾어 철저히 망신을 주고 자신의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기로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헛기침을 거세게 하여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은 척 꾸민 사또는 가마에서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진우를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냐, 좋다. 내 놈이 어깨너머로 서당 구경이나 조금 한 모양인데
어디 그 알량하고 요망한 혓바닥으로 본관이 왜 도적인지 완벽한 이치로 증명해 보거라. 사또는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네가 뱉어내는 말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불경한 헛소리이거나 한치의 억지라도 섞여 있다면 관장을 모욕한 중죄를 엄히 물어 내놈은 물론이고 너를 낳고 기른 내 부모의 죄까지 가혹하게 문초하여 평생 관노비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 보거라. 이는 학문이 얕은 일반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게 만드는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는 양반이니 촌동네 아이의 얕은 지식쯤이야 단숨에 박살 낼 수 있다는 교만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또의 오만방자한 제안 앞에서도 진우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덫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 진우의 입가에는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아이는 몸의 중심을 곧게 잡고 뒷짐을 야무지게 진 채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장터 한가운데서 마치 늙은 학자처럼 당당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른들도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하는 유교의 위대한 경전, 사서삼경 중에서도 임금의 도리를 가장 엄격하게 꾸짖는 맹자의 날카로운 구절을 자신의 첫 번째 반격 무기로 자신 있게 꺼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식의 칼춤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수십 년 글공부에 매진한 깐깐한 대선비처럼 막힘없는 유창한 솜씨로 어른들도 달달 외우기 힘든 맹자이루 하편의 핵심 구절을 낭낭하게 읊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는 똑똑히 들십시오. 옛날 맹자께서 천하를 호령하던 제선왕에게 엄중히 이르시기를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흙먼지나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기면 백성은 그 군주를 도적이나 철천지원수처럼 여긴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꼬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한문 구절과 그에 담긴 서슬퍼런 의미에 학문을 좀 안다는 고을 선비들조차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전의 인용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우는 그 위대한 성현의 가르침을 조사또의 극악무도한 악행에 날카롭게 대입하여 전곡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는 지난 극심한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억지로 거둔 황곡의 이자를 자그마치 10배로 불려 착복하셨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 가엾은 자들의 문전옥답을 강제로 빼앗아 사또의 사사로운 재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백성의 부모된 자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그들을 길가에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무참히 유린한 잔혹한 행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우의 외침은 사또가 꽁꽁 숨기고 싶어 하던 치부를 낱낱이 발가벗겨 백일하에 드러내는 뼈아픈 고발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조사또를 응시하며 최후의 결론을 내뱉었습니다. 사또께서 먼저 백성을 지푸라기 취급하며 잔인하게 버리셨으니 핍박받는 백성인 제 눈의 사또가 천하의 원수요 흉악한 도적으로 보이는 것은 옛 성현의 가르침에 단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 제가 틀린 말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벌을 주려 하십니까? 완벽하게 짜인 논리와 명분, 그리고 대성현 맹자의 권위까지 더해진 엎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공격 앞에 조사또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사또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릴 뿐 굴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조사또가 맹자의 압도적인 논리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옆에서 눈치를 살피던 이방이
사또에게 아부하여 점수를 딸 절호의 기회라 단단히 착각하고 경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평소 주막에서 귀동냥으로 주어들은 얄팍한 한자 지식이 전부였던 이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진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길바닥에서 주어들은 알량한 구절 하나로 입방정을 떨며 요망을 부리느냐. 공자님께서 논어에 분명히 이르시기를 백성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따라야 한다고 엄히 하교하셨거늘 어찌 천한 백성 주제에 감히 관장에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단 말이냐. 이방에 천박하고 어설픈 학문적 훈계에 진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코웃음을 치며 불쌍한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방 아저씨. 방금 읊으신 논어, 태백편에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를 그리도 무식하고 천박하게 해석하시다니 참으로 한심하십니다. 그 구절은 백성을 돼지나 소처럼 억압하고 무지하게 만들어 강제로 부리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도로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정치해야 한다는 깊고 훌륭한 덕치의 가르침입니다. 책을 겉핥기로 거꾸로 읽으셨으니 그 모양 그 꼴로 권력에 아부나 떠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진우의 속사포 같은 정확한 경전 해석과 날카로운 일침에 이방의 얼굴은 끓는 물에 들어간 낙지처럼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학문의 깊이는커녕 글자의 참뜻조차 알지 못한 채 나대다가 9살 꼬마에게 완벽하게 논박당한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찌질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과 군중 속에 조용히 숨어있던 고을 선비들 사이에서 마침내 크크거리는 참을 수 없는 비웃음이 봇물 터지듯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사또의 등 뒤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고 조사또의 체면은 이방의 어설픈 참패 탓에 더욱 깊은 진흙탕 수렁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학문적 깊이에서 완벽하게 망신을 당한 조사또는 어떻게든 국법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방패 뒤로 비겁하게 숨어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근엄한 척 목소리를 굵게 내리깔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칙한 놈아, 내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모두 텅 빈 나라의 국고를 든든히 채우고 한양에 계신 지존하신 전하를 극진히 모시기 위한 나의 피 끓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한낱 총우석에 핏덩기인 내 놈이 어찌 나라의 거대한 살림살이와 관리의 깊은 충정을 함부로 재단하려 드느냐. 그러나 진우는 사또의 알량한 변명을 듣고는 더욱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는 자그마한 손가락을 들어 사또의 어깨를 휘감고 있는 화려하고 윤기나는 비단옷을 매섭게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충심이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지금 사또의 발밑에 엎드린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과 굶주림에 지쳐 초근목 피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다 못해 매일같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그 넓디넓은 관아 곳간에는 차마 다 먹지도 못할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벌레가 먹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백성을 어버이처럼 돌보는 목민관의 자태입니까? 진우의 쩌렁쩌렁한 호통은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사또의 썩은 폐부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사또께서 거만하게 두르고 계신 그 화려하고 비싼 비단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도대체 몇 명의 가엾은 백성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낮 없이 배틀에 앉아 붉은 피눈물을 흘리며 땀을 쥐어짜야 했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천하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나라를 굳건히 지탱하는 진짜 뿌리와 근본은 바로 백성입니다. 나라의 튼튼한 근본을 말려 죽이면서 어찌 감히 임금께 충성한다고 변명하십니까? 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며 멀쩡한 나뭇가지를 잔인하게 꺾어 그 상처에 맹물을 붓겠다는 참으로 어리석고 뻔뻔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진우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유와 거침없는 비판은 길가에 엎드려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의 처절한 굶주림과 피눈물 나는 현실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이 가슴속으로 수만 번은 부르짖고 싶었으나 관아의 몽둥이가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뼈아픈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은 통찰력으로 사또의 더러운 모순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진우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몸집의 흉악한 호랑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숨통을 조이는 용맹한 사냥개의 기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위풍당당했습니다.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다시 한번 사또를 향해 언어의 시퍼런 비수를 날렸습니다. 사또께 마지막으로 정중히 묻겠습니다. 사또는 사나운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주인이 파견한 훌륭한 양치기 개입니까? 아니면 밤사이 몰래 양을 물어 죽이는 잔인하고 굶주린 승냥입니까? 가엾은 백성을 지키고 따뜻하게 보살피라고 임금께서 사또를 이 고을에 보냈거늘 정작 사또는 포동포동 살이 쪄서 배가 터지려 하고 지켜야 할 양들은 먹이를 다 빼앗겨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귀한 양을 물어 죽이는 개를 어찌 충견이라 부르며 어찌 도적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통렬하고도 무자비한 짐승의 비유 앞에 조사또가 겹겹이 단단하게 두르고 있던 알량한 체면과 위선적인 명분의 갑옷은 만천하의 군중 앞에서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상한 학식으로 아이를 찍어 누르려던 그의 오만한 계획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경전의 구절로도 어떤 충신의 흉내로도 진우의 서슬퍼런 논리를 반박할 수 없게 된 사또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차가운 겨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끔찍한 수치심에 휩싸여 가마의 손잡이만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식과 논리의 대결에서 씻을 수 없는 완벽한 패배를 당하고 바닥까지 미천이 드러난 조사또는 어떻게든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학문으로 아이를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윤리규범인 장유유서라는 권위적인 틀을 끌어와 아이의 숨통을 올가매려 들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깊이가 얕은 어른들이 논리에서 밀릴 때 군겨지책으로 꺼내드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도피처이자 나이 권력을 앞세운 억압이었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가장 근엄하고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화제를 급격히 돌려버렸습니다. 네 이놈, 혀가 아무리 유창하고 어려운 경전을 줄줄 잘 외운다 한들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모른다면 그것이 길짐승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밉고 내 정치가 내 좁은 소견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너보다 까마득히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자 한 고을을 다스리는 어버이다. 까마득한 어른 앞에서는 마땅히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 나라 조선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 법도이거늘
어찌 새파랗게 어린 핏덩이가 감히 어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이토록 버릇없고 오만방자하게 구느냐. 사또의 이러한 억지스러운 꾸짖음은 어떻게든 진우를 버릇없고 폐륜적인 어린아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군중들의 지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상처 입은 권위를 억지로라도 세워보려는 얄팍하고 졸렬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예의를 차리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신이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양 포장하여 행차를 계속 이어나갈 교활한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압박 섞인 목소리에 주변의 늙은 촌장들도 내심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가 너무 심하게 어른을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의 나이 권력 앞에 꼬마가 굴복할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사또의 얄팍하고 비겁한 나이 타령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나 주눅들미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우고 두 주먹을 야무지게 꽉 쥔 채 어른들의 부조리한 질서를 정면으로 부수어버리는 진정한 학자의 기백으로 사또의 눈을 꿰뚫어 보며 반박했습니다. 사또께서는 세월이 흘러 밥술을 많이 넘겼다고 하여 저절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나이만 허송세월로 먹어 주름이 늘었다고 모두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내 자식처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넓고 깊은 덕을 갖추어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자 존경받는 목민관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우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타협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면서 오직 짐승 같은 탐욕으로 자신의 기름진 배만 불려오셨으니 맛있는 사탕을 뺏기지 않으려 욕심을 부리는 나이만 먹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어른의 자격을 스스로 시궁창에 내다버린 자아에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 존경을 바치라 강요하시는 것은 속이 텅 빈 깡통에 절을 하라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덕이 씻은 듯이 메마른 머리에 그저 화려한 관모 하나를 얹어 썼다고 해서 제가 그 빈 껍데기에 고개를 숙여 절을 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진우의 이 맹렬하고도 뼈 때리는 일갈은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와 장유유서의 모순마저 거침없이 뛰어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오직 덕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사또가 무기로 삼았던 나이와 관직이라는 거대한 방패는 아이가 내리친 진실과 도덕이라는 무거운 철퇴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나 버렸습니다. 겉모습만 어른일 뿐 속은 텅 빈 탐관오리에 비참한 민낯이 백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자 사또는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호흡이 가빠지며 두 눈이 뒤집힐 듯한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9살 아이의 순수한 지혜가 권력자의 더러운 위선을 완벽하게 박살낸 것입니다. 진우의 쩌렁쩌렁하고도 감동적인 외침이 허공을 매섭게 가르고 끝나자 길가에 바짝 엎드려 흙바닥에 코를 박고 쥐죽은 듯 숨죽이고 있던 수백 명의 백성들 사이에서 조그만 웅성거림의 파도가 서서히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아의 매질이 두려워 모기 소리만 하게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진우의 불굴의 용기에 감화되어 점차 또렷하고 강렬한 공명으로 번져갔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꼬마 도령의 말씀이 구구절절 100번 지당하지 않은가? 맞다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도둑놈의 껍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헛된 절을 하고 있었구나.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멍든 가슴 속에 진우가 던진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탐관오리를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던 공포의 장터에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흙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리가 굽은 노인도, 갓난아이를 업은 여인도, 힘없는 농부들도 더 이상 땅바닥을 보지 않고 화려한 삿도의 쌍교를 향해 불타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항상 매질에 질의 겁을 먹고 초점 없이 흔들리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삿도를 향한 매서운 분노와 뜨거운 적개심으로 단단하게 변해갔습니다. 핏덩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서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겁하고 순종적이었던 태도를 뼈저리게 부끄러워하며 내면의 두려움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려 있던 수백 명의 군중이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워 침묵의 거대한 압박을 가해오자 장터의 공기는 일촉즉발에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손에 쥐고 있던 낫이나 지게 작대기, 심지어 부러진 나뭇가지라도 꽉 움켜쥐며 무언의 강렬한 항쟁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꼬마의 티 없는 용기가 권력의 무자비한 폭압에 짓눌려 체념한 채 죽어가던 수많은 민중의 심장을 깨워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서 있던 아이의 곁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굳건한 바위처럼 모여들며 거만했던 삿도의 행렬은 어느새 분노한 백성들의 인간 장벽에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던 수백 명의 군중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저기에 찬 눈빛으로 사방을 에워싸자 푹신한 가마 위에 앉아있던 조 삿도는 극도의 공포와 치명적인 수치심에 사로잡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고상한 양반의 탈을 쓰고 버리려던 학문적 대결이고 알량한 체면이고 뭐고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그는 짐승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일개 핏덩기의 새치혀에 붕괴되고 쥐새끼처럼 밟으면 밟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기막힌 현실을 그의 썩은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마 위에서 펄펄 뛰며 삿대질을 해대는 삿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치광이의 추악한 발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귀신이 들려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하늘 같은 관장에게 대들다니 역모를 꾸밀 셈이냐. 저 요망하고 앙큼한 핏덩이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교묘하게 선동하여 신성한 관할을 능멸하고 나라의 기강을 뒤흔들고 있다. 여봐라, 나졸들은 뭣들 하고 서 있느냐. 당장 저 꼬마 놈을 굵은 오랏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당장 부러뜨려라. 그리고 반역에 동조하여 건방지게 들고 일어나는 놈들도 모조리 몽둥이로 때려 죽여 차디찬 옥에 하옥하라. 삿도의 이성을 잃은 광기 어린 폭력적인 명령이 장터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억지 힘으로라도 이 상황을 무자비하게 억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백성들에게 찢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낳은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삿도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행렬을 호위하던 덩치 큰 나졸들이 흠칫 놀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굵은 오랏줄과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진우를 향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좁은 포위망을 형성하며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잡기 위해 수십 명의 건장한 어른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비겁하고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면서도 진우를 보호하려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고 이방은 삿도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는 줄 알고 그 뒤에서 얄밉게 웃음을 흘리며
나졸들을 재촉했습니다. 진우의 얇은 목숨이 금방이라도 무자비한 권력의 폭력 앞에 꺾여버릴 듯한 절체절명의 끔찍한 위기가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나졸들이 거칠게 던지는 굵은 오랏줄이 진우의 가녀린 몸통을 향해 날아들려는 일촉즉발의 찰나, 진우는 두려움에 떨어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뿜는 듯한 두 눈을 부릅뜨고 나졸들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가며 우렁찬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자들은 모두 제자리에 멈춰서서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너희들은 사또가 부리는 맹목적인 사냥 계획이 이전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 같은 백성이며 누군가의 늙은 부모를 모시는 귀한 아들들이자 처자식을 거느린 불쌍한 가장들이 아니더냐. 목숨이 오가는 위기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꼬마의 결연하고 피 끓는 호통은 무기를 든 어른들의 발걸음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삿대질을 하며 사또의 가마와 관아 쪽을 매섭게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지금 사또의 거대한 창고에서 쥐떼들이 파먹으며 썩어가고 있는 저 수천 가마니의 하얀 쌀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바로 너희들의 늙고 병든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논밭에서 피땀을 줄줄 흘리며 허기진 배를 쥐어짜 바친 눈물, 어린 곡식이 아니더냐. 가뭄에 굶어 죽어가는 너희의 핏줄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의 기름진 배만 불리는 저 탐욕스러운 도둑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백성의 살 길을 대변하여 바른 말을 한 어린아이의 피를 기어이 너희들의 더러운 손에 묻히겠단 말이냐. 진우의 절절한 외침은 관군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던 나졸들의 마비된 양심을 가장 깊숙하고 아프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뼈를 깎는 호소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기를 치켜들었던 나졸들은 흠칫 놀라며 서로의 흔들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한 백성 출신으로 흉년에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현실을 보며 속으로 사또를 원망하고 피눈물을 삼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또의 명령보다 꼬마의 진실된 호소가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자 쥐고 있던 무기의 무게가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을 굶기는 자를 위해 이럴 수는 없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몽둥이를 내려놓자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창과 오랏줄이 힘없이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무자비한 권력의 폭력성이 아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수족과도 같았던 나졸들마저 일제히 무기를 흙바닥에 내던지고 꼬마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가마 위에 앉아있던 조사또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매섭게 적대하고 군사들마저 명령을 어기는 초유의 사태에 사또는 완전히 고립된 불쌍한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마침내 핏대를 세우며 가마에서 쿵 하고 거칠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친 숨을 헐떡이며 진우의 멱살을 억지로 잡아채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자 남은 것은 치졸한 힘자랑뿐이었습니다. 사또의 거친 소나기가 다가오는 아찔한 순간에도 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깊은 조소를 머금은 채 사또를 향해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대부의 우두머리요 학문의 깊이가 바다와 같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관찰사가 고작 9살 난 어린아이 하나를 학문과 논리로 당당하게 이기지 못해
짐승처럼 억지 힘을 쓰려 하십니까? 힘으로 저를 억누를 수는 있어도 당신의 무식함과 비겁함을 지켜보는 수백 명 백성들의 조롱은 영원히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정녕 당신이 진정한 학식을 갖춘 조선의 선비요 관리라면 비겁한 포박이 아닌 오직 북과 입으로 저와 공명정대한 승부를 내십시오. 진우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한껏 높여 최후의 지식 대결을 맹렬하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수백 명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서삼경과 성현의 도리로 사또의 학문과 썩은 논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린다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곡간 열쇠를 백성들에게 넘기십시오. 만약 저의 학문이 부족하여 사또의 깊은 이치에 논리적으로 굴복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 패배를 기꺼이 인정하고 영원히 관아의 비천한 노비가 되어 평생 마당의 개똥을 쓸겠습니다. 9살 아이가 조선의 고위 관리를 상대로 벼슬과 일생을 판돈으로 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결이 성사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조사또는 진우의 대담한 지식 대결 도발을 거절할 명분도 비겁하게 도망칠 구멍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의 정당한 제안을 피하고 억지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자신은 학문도 없는 무식한 겁쟁이 폭군으로 팔돼 영원히 낙인 찍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구겨진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온 매무새를 다듬고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내 놈이 정녕 그 요망한 새치혀로 비참한 노비가 되기를 재촉하는구나. 내 평생을 바쳐 닦은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태산 같은지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어떻게든 어려운 구절을 끌어와 아이를 짓누르려 애써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본격적인 논쟁에서 조사또의 얄팍한 미천은 너무나도 쉽고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진우가 대학, 과, 중용의 깊은 구절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목민관이 지녀야 할 진정한 도리와 백성을 구휼하는 정치의 근본을 맹렬하게 묻자 사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앞뒤 문맥이 턱없이 어긋나는 해괴한 궤변만을 군겨지책으로 늘어놓으며 허둥댔습니다. 아이의 예리하고 빈틈없는 논박에 찔릴 때마다 사또의 논리는 종잇장처럼 너덜너덜 찢어졌고 이를 지켜보는 군중 속에서는 노골적인 혀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논쟁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무식함이 천하에 까발려지자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를 도저히 참지 못한 사또는 결국 학자의 가면을 집어던지고 끔찍한 본심을 군중 앞에서 무심코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 무엄한 놈아, 성현의 글이 무엇이 중하냐. 본디 무지렁이 백성들이란 무지하여 배불리 먹이면 게을러져서 반역을 꾀하는 법이다. 그저 짐승처럼 굶기고 쥐어짜야만 비로소 겁을 먹고 관장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는 비천한 존재들이란 말이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유지하는 진짜 통치술이다. 흥분하여 토해낸 사또에 이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망건은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섬뜩한 정적을 불러왔고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한낱 짐승 취급하며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또의 끔찍한 만건이 장터에 울려 퍼지자 그동안 관아의 무자비한 보복이 두려워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침묵하던 고을의 지식인들과 촌장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장렬하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글공부에 매진했던 늙은 선비 하나가 덜덜 떨리는 지팡이를 짚고 군중의 맨 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며 피를 토하듯 분노의 일가를 내질렀습니다. 오호 통제라,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저런 흉악한 금수만도 못한 무지한 자가 어찌 우리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란 말인가. 9살 아이의 깊은 학문과 올곧은 심지의 절반만도 못한 자가 관복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늘이 노할 일이다. 촌장의 용기 있는 외침을 시작으로 숨죽이던 고을의 유생들과 평범한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봇물 터지듯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또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우의 작지만 든든한 등 뒤로 겹겹이 모여들어 사방을 굳건하게 에워싸며 썩은 관찰사를 향해 거센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러가라. 백성을 잡아먹는 도적놈은 당장 관모를 벗어라. 수백 명의 성난 민심이 뿜어내는 거대한 함성과 분노의 파도는 탐관오리의 오만함을 단숨에 휩쓸어 버릴 만큼 강력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백성을 깔보던 조사또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민중의 맹렬한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을 잃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가운데 진우는 이방이 떨어뜨린 붓과 먹을 주워 들고 길가에 펼쳐진 넓은 무명천 위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언가를 맹렬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사또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수탈과 만천하 앞에서 뱉어낸 잔인한 망건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의 파직을 강력히 청원하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상소문이었습니다. 진우의 유려하고 힘찬 필치로 완성된 명문장 위에 고을의 선비들과 수백 명의 억울한 백성들이 다투어 몰려들어 자신들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지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으며 서명했습니다. 붉은 지장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만인소는 사또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가장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민심의 거대한 심판장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거센 기세와 피 묻은 만인소의 압박에 완전히 짓눌려 영혼이 빠져나간 듯 주저앉은 사또를 뒤로 한 채 만인소의 서명을 마친 고을의 가장 나이 지긋한 원로 선비가 감격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진우의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작은 핏덩이가 보여준 경이로운 기적에 깊이 탐복하며 존경을 담아 아이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재로다. 네가 오늘 보여준 그 넓고 깊은 학문의 이치와 흉악한 권력 앞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그 태산 같은 선비의 기계는 필시 평범한 이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 터. 도대체 이 척박하고 가난한 시골 구석에서 너를 이토록 훌륭한 군자로 가르치고 길러내신 위대한 스승님이 누구시란 말이냐. 원로 선비의 간절한 물음에 장터의 모든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진우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진우는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낸 뒤 자신이 입고 있던 남루한 낡은 배적삼의 옷깃을 반듯하게 여미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큰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군중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뿐인 스승님은 간신배들의 흉악한 모함에 빠져 이 척박하고 추운 산골 땅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오신 조선의 전 대제학이신 송담 할아버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못난 손자 진우라 하옵니다. 그 거대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장터에는 벼락이 내리친 듯 엄청난 충격과 경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담 대감이라는 세 글자는 단순한 벼슬아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조선 팔도의 모든 학자와 선비들이 구름처럼 우러러보며 존경에 맞이 않던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가장 꼿꼿하고 위대한 참된 학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당의 흔적도 없이 쓸쓸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위대한 충신의 붉은 피와 올곧은 항맥이 이 척박한 시골 땅에서 호랑이 같은 기상을 품은 어린 꼬마애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탐관오리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이름을 듣는 순간 조사또는 자신이 함부로 짓밟으려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시골 핏덩이가 아니라 조선 항맥의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뿌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두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조사또가 거품을 물고 흉하게 기절해버리자 억눌렸던 백성들은 마침내 통쾌한 함성을 지르며 폭발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진우와 백성들은 힘을 합쳐 혼절한 사또와 덜덜 떠는 이방을 밧줄로 꽁꽁 묶어 그들이 백성을 가두던 관아에 춥고 더러운 빈 옥사에 직접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옥에 갇힌 사또의 허리춤에서 관아의 커다란 곡간 열쇠 꾸러미를 당당하게 빼앗아 쥐고는 수백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이끌고 관아의 마당으로 씩씩하게 향했습니다. 진우가 녹슨 자물쇠를 열고 거대한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썩어가는 쌀가마니와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귀한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나누어 가졌고 오랜만에 고을에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진우가 작성하고 수백 명의 백성과 고을 선비들이 피눈물로 서명한 거대한 만인소는 뜻있는 젊은 선비의 품에 은밀히 숨겨져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한양 대궐의 임금에게 무사히 닿았습니다. 붉은 지장으로 얼룩진 상소문을 읽고 평안도의 처참한 참상과 탐관오리의 악행을 낱낱이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조사또와 일당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능지처참의 극형에 처해졌고 임금은 만인소를 통해 진실을 알게 해준 송담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를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로 정중하게 불러들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꼬마의 작은 용기가 썩어빠진 조정을 정화하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화려한 암행어사나 외부의 강력한 구원자 없이 오직 어린 꼬마의 순수한 지혜와 굽히지 않는 용기가 수백 명의 핍박받던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을 물리친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훗날 훌륭하게 장성한 진우는 할아버지의 올곧은 가르침을 이어받아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탐관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서 수백 명의 관군을 가로막고 탐관오리에게 매서운 호통을 쳤던 핏덩이 꼬마의 이야기는 진정한 권력과 세상을 바꾸는 힘은 벼슬아치의 윽박지름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백성의 올곧은 목소리와 깨어있는 이치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남기며 조선 팔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통쾌하고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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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